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시법은 18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감사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입니다. 강의가 늦었습니다.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에야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걱정하시는 댓글들은 쌓여가는데 강의를 할 정도의 몸이 되지 않아서 사실 강의를 하려면 할 수는 있었는데 많이 회복한 다음에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올리지 못한 이유는 다른 갑상선암 환자에 비해서 제가 회복이 좀 늦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부랑 흉강의 임파선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이 조금 광범위하게 되는 바람에 또 신경에 달라붙은 암세포를 그걸 이제 떼어내는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서 합병증이 좀 왔습니다. 그 합병증이라는 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가 오게 되었죠. 숨이 굉장히 심하게 찼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셋째 누님도 갑상선암이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갑상선암 아주 우습게 한 달이면 날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에 달라붙은 거를 떼내는 바람에 거기에 합병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뭐 진료는 보지는 못했지만 병원에는 오전에는 있었거든요. 우리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까지 올라올 때마다 숨이 차서 한층 올라와서 한참 쉬고 한층 올라와서 한참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층에 올라오면은 뭐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고 100m를 전력 질주한 사람처럼 숨이 차고 또 그런 거친 숨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게 수술이 진짜 정말 몸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쉽게 피곤하고 오후 12시가 되면은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택시 뒷자리에 몸을 누이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에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수술 직후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했다가 분명히 저는 운전대를 잡고 똑바로 가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들이받아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몸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수술 후유증이라는 게 판단력도 떨어지고 운동신경도 떨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수술 직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야 내가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알고 택시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좀 마음고생도 좀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숨찬 게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보통 2주에서 3주부터는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 3주, 4주를 기다려도
숨찬 게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또 아는 게 병이라고 아이고 신경이 손상된 게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닌가 이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가 돼도 2달이 돼도 전혀 차도가 없어서 꽤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집에서 좀 쉬게 되고 쉬고 나니까는 조금씩 갑자기 숨이 좀 쉬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한번 좋아지니까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소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3층 올라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는 그래 뭐 산이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감수했습니다. 계속 숨이 차고 신경이 안 돌아오면 의원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입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아플 때 입맛이 없다 그러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보 입맛이 없는 게 뭐야? 나는 입맛이 없는 걸 모르겠어 그랬는데 정말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정말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빨리 또 체력이 회복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한 13kg, 14kg 정도 빠지게 됐죠. 지금은 살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8월 10일 날 수술을 하고 나서 석 달이 지나서 이렇게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목이 쉬긴 했지만 수술 직후보다는 목소리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얘기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다시 묻곤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대답을 하곤 했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3박 4일 입원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요법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는 전이가 됐기 때문에 동위원소 요법까지 다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석 달 후에 목 CT를 찍으러 가면 됩니다. 3개월 동안은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이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환자 역할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고생도 했고 주변에서 갑상선 암 수술하는 걸 보고 경과를 봐왔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한테 그 드물다는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바람에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서 입원 중에도 사실은 하루에 1-2시간뿐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누우면 숨이 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죠. 어찌됐든 그런 부작용들이 다 좋아져서 좋아지고 이제 피로감만 아직 남아있는데 피로감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엄살이죠. 그리고 드디어 진료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주 반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환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또 많이 저를 봐주셨습니다. 제가 말로만 생로병사를 외치고 누구나 다 질병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인생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고 합병증도 생기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거를 겪어보니까 이런 고통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또 얻는 것도 많았습니다. 아프고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 자리인 진료실에 돌아올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운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들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일상이 지루하다고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어떤 게 좋은 일이고 어떤 게 나쁜 일인지는 사실 그거는 겪어봐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질병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또 이렇게 회복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또 질병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또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재산이나 명예, 지위가 그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이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나락으로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나쁜 것이고 나쁘다고 하는 게 좋은 것이니 인생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은 한 발짝 물러나서 봐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주연이 돼서 하는 연극을 보듯이 관찰하다 보면 작은 일에 속상해하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파국을 맞는 듯이 보이지만 내가 관객의 객석에서 내가 하는 연극을 보게 되면은 그 파국이 또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마음 고통을 적게 가지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감사한 일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은 감사할 일이고 질병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며 부유함은 감사한 일이고 가난은 감사한 일이 아니고 행복감은 감사할 일이고 불행감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생을 나누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분별심이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사고방식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항상 불행감에 머물게 합니다. 사실 어느 것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없습니다.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든 나쁘다고 하는 것이든 사실 우리가 그걸 좋다 나쁘다 구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조금이라도 주고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도리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의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다 회복됐습니다. 목소리만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지 마시고 그저 객석에서 내가 하는 연극